지난해 여러분 참 힘든 한 해였죠. 자유로운 이동은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하고 있고 주부들은 장을 보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파 한 단 우유 한 개도 주문하고 있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른바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로 우리는 접어들었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는 또 어떻게 변해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분 트렌드 분석가십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대면의 두 번째 해. 드라마로 치면 비대면 시즌 2?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일단 지난해를 좀 돌아보면 비대면 첫 해 시즌 1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소장님은? 사실 우리는 비대면을 얘기를 하면 직접 사람 만나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네네. 눈앞에 직접 사람이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사회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사실 잘 안 했었어요. 그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통 뉴스 보거나 뭐 유튜브 보거나 정도. 맞아요. 작년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조차도 비대면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걸 배웠어요. 왜? 안 그러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그랬다는 얘기는요. 이거 그냥 원래 이러다가 팬데믹 끝나면 다시 괜찮아져. 예전처럼 돌아가. 이런 마음을 애초에 지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 얘기하셨는데 저는 교육 분야가 제일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고 다른 같은 반 친구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바둑알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아이도 어색하고 선생님도 어색하고 보는 학부모도 어색하고. 근데 1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이 막 마이크에 대고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고 선생님도 칠판에 뭘 쓰시다가 뒤돌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시고 이게 제일 크게 변한 것 같아요. 금방 적응하죠. 교육.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그러면 좀 낯설어 해요. 그런데 10대들은 이미 확실히 적응했습니다. 10대들. 이게 1년치만 적응한 게 아니고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미 대학들도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이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끝나도? 왜냐하면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팬데믹이어서 비대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효율적이에요. 그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 주목해야 돼요. 교육의 방식에서 직접 모여서 뭔가 뭐 관계를 쌓고 인성도 가르치고 좋긴 좋은데 우리가 공교육이 그동안 그거 잘 못했어요. 입시밖에 안 했잖아요, 사실은. 입시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자면 굳이 안 나와도 큰 지장 없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건 거죠. 이번에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직접 모이면 그래도 강제로 다 하잖아요. 너 왜 떠들어? 너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이게 되는데 그렇죠. 각각 있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주도적으로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더 벌어지는 게 온라인이에요, 사실은. 이게 교육만 그런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은 격차의 하위단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더 많이 보겠죠. 자연스럽게 지금 비즈니스 얘기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재택근무가 이제 뭐 메인이 된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거의 다 이렇게 자리 잡았죠. 네, 맞아요. 공무원들조차도 해요. 그러면 거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게 생산직, 서비스직은 안 돼요. 그러네요. 그 말은 자동화로 대체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죠. 사무직조차도 RPA라 그래서 뭐 로보틱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우리는 재택과 원격 얘기하면 집에서 하는구나 이걸만 생각하는데요. 사무실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효율성 위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단위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여기도 격차가 확 벌어져요. 또 확 벌어져요. 그렇지 잘 못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더 사라져요. 보통은 팬데믹이 끝나면 특히나 우리가 백신 다 맞고 마스크 벗으면 다 이제 괜찮아진다. 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사실은 백신 맞고 팬데믹 끝나면 위기는 더 커질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자체만 주목해서 진짜 위기 상황들을 사실 간과하고 있거든요.
경제 구조가 바뀐 거라든가 일자리 구조가 바뀐 거. 아마 2020년을 기점으로 역사상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급격히 성장한 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을 살면서 팬데믹 마스크 이것만 기억했는데 한 5년만 지나서 되돌아보면 야 그때 우리가 로봇이라던가 자동화 뭐 이런 부분 인공지능도 훨씬 더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가장 타격 입는 건 사실은 일자리 문제예요. 일자리에 있어서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노동으로 먹고 사는 환경이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했었거든요. 로봇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얘기. 사실 팬데믹 오기 전부터 그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게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면 확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노동으로만 먹고 살 수 없으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논의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 됐건 다양한 담론들이 자꾸 나와야 될 이유가 그건 건 거죠. 그동안은 열심히 각자 일만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구조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뭐 정치인들 나와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분들의 마지막 메시지도 보니까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올해 내년 더 중요해질 겁니다. 위기가 되면 될수록 위기는 보통 강자들은 위기 쉽게 넘어가요. 2020년 넘긴다고 잘 넘겨요. 2020년 이미 부자들은 돈 더 벌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 더 잘 나갔고요. 참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위기가 생겼을 때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 자꾸 쓰는데 그 말이 되게 나쁜 말이에요. 위기는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다 이 말은 정말 상위 한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근데 나머지 90% 사람들은 위기가 증폭되었는데 희망만 자꾸 품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볼 때예요 지금.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달라진 환경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 장점이긴 하지만 그쵸. 그 효율성의 극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위 10%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위 90%에게는 격차를 벌리는 이런 세상이 지난해에도 됐고 올해는 더 심해질 겁니까?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집니까? 사실은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기업이 일자리가 뭐 새로운 기계, 새로운 로봇을 써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걸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높일래. 우리는 그냥 사람 더 쓰고 사람 인건비 줄래. 이럴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없을 거잖아요. 이건 아주 옛날부터 논의됐던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뭐 내년, 내후년 점점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실 과거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일자리 열심히 일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 대학 나오면 다 일자리 있지. 이거는 이미 다 깨진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사실 해야 되는데 마스크만 자꾸 신경 쓰고 백신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태풍이 불면 비바람 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바람 그치면 복구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한참 걸립니다. 그게 돈도 많이 들 거고요. 와, 결국 그 격차 속에서 그게 교육 격차든 어떤 부의 격차, 일자리 격차 이런 격차 속에서 이걸 잘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올해 숙제가 될 텐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개인들은 사실은 모든 개인이 뚫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릴 거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사는 문제인 거고 그럼 그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러라고 우리가 정부와 정치라는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역할이 사실 제대로 못하게 되면 위기 때 타격 입는 건 국민들이 될 거잖아요.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교육 격차만 해도 이게 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 집에 이제 컴퓨터 한 대가 있었어요. 아이 2명에 뭐 어른 2이 살죠. 탄다고 치죠. 그러면 어른들이 재택근무하고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학원 수업, 학교 수업 다 하고. 그럼 이 집은 컴퓨터, 노트북 뭘 더 사야 돼. 그렇죠. 왜 이거 집이 가난하면 살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은 충분한 아이와 아닌 아이가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벌어지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라는 것이 IT 기반의 일자리가 많아요. 예. 그 외에 나머지가 그러니까 비대면 쇼핑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마트에 덜 간다는 얘기가 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비대면을 얘기하면 그게 사람 안 본다가 아니고 디지털화라고 봐야 돼요. 예. 디지털화라는 것은 사실 효율성을 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기업에서 RPA 같은 거 쓸 때도 생산성의 효율성 굉장히 딸 수밖에 없어서
가령 100%의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공간이 뭐 한 20% 줄 수도 있고. 그럼 준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덜 나가겠죠. 하하. 그리고 공간도 잘 덜 쓸 거고. 원격 재택이란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무실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따지는데요. 안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또 회사 근처에 식당들이 직장인들 출근한다고 먹고 살았어요. 줄줄이 타격받죠. 그분들 타격받는 거죠. 타격받죠. 그렇게 도미노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그건 신경 별로 안 쓴다 이거지. 지금 말씀하신 건 팬데믹이 끝나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 방향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해보니까 되네. 아니 사람을 줄였는데 되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네. 그러면 우리 10층 쓰던 걸 이제 2층만 쓰자. 뭐 이런 식이 다 줄줄이 타격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그 방식이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익숙한 답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부터 백신 마스크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 외에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정부가 부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각각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부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을 못해서 생긴 일들이 되는 건 거고. 왜냐하면 경제 위기는 우리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겪는 건데 위기를 겪고 나면 자국을 더 위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수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 그럼 다 자기 나라 위하면 우리도 뭔가 나와야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국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세금도 기업들이 일 더 잘해서 돈 더 벌거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더 많이 걷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산업적 관점에 대한 변화가 사실 필요할 거예요. 정치에서 바라보는. 예. 그리고 개개인이 이 급격한 변화 속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많이 겪을 텐데요. 디지털 환경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줄 게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 약자를 얼마나 케어 잘해줄 건가가 사실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 숙제를 잘 푸는 게 정치의 역할이어야 되는 거고 사실 산업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개선될 거예요.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산업 더 커질 겁니다. 네. 커지는데 그 모든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가져가지 않을 구조다 보니까 예. 어떻게든 골고루 만들려고 애쓰는 게 또 정부잖아요. 자, 여러분. 트렌드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갑니다. 올해도. 우리가 각자가 대비하고 정부가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용섭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